이번 강의에서는요, 앞서 설명했던 이제 테스트 MSE랑 테스트 에러 레이트가 아닌 이제 다른 평가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티베이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 MSE 혹은 테스트 에러 레이트 이거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문제점이 뭐냐면 테스트 셋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추정치 혹은 모델을 예측하는 데 쓰이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찾을 때는요, 즉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서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한 70%만 쓰고 30%는 나중에 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쓰자라고 하기에는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닝 MSE 혹은 이제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를 어떻게 잘 조정하면 또 좋은 평가 기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 30% 이걸요 테스트 셋에 쓰는 게 아니고요 모두 모델 학습에 쓰자는 소리죠. 자, 그런 기준,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개발되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형 모델 시간에 혹은 뭐 회귀 분석 시간에 이미 다 들어보셨던 그런 크라이테리언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카이팅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세 번째가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즉 AIC, BIC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멜로스 CP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원리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기존에 이제 모티베이션 자체가 테스트 에러를 못 구하고 트레이닝 에러를 바탕으로 뭘 해보자, 모델을 평가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요, 일단 우리는 residual sum of square를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residual sum of square는요, 여기에 정의 RSS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잔차 제곱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잔차 제곱합. 그래서 이건 summation of yi, 관측값 빼기 추정치의 제곱이고요. 이걸 이제 n으로 나눠주면요, 아까 설명했던 그 MS인데 트레이닝 MSE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최소화시키려면 모델을 무조건 복잡하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요, 이제 number of variable 혹은 프리딕터의 개수를요 늘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MSE가 계속해서 트레이닝 MSE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이냐면 fx를요 우리가 가정하는 모델이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뭐 x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가정하는 펑션이요. 함수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플러스 베타 2 x 제곱 이렇게 가정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딕터는 x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긴 제곱이 있지만 결국 x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곱 텀은요, 이제 다른 프리딕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델에서는요, 프리딕터의 개수가 2개, 그리고 여기 첫 번째는요, 프리딕터의 개수가 1개. 뭐 또 다르게 보면 우리 파라메터,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메터의 개수로 모델 컴플렉시티 혹은 플렉서빌리티를 이제 측정하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프리딕터의 개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쓰면은 RSS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데 이 프리딕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Adjusted R-square, AIC, BIC, 멜로 CP의 값이 무조건 올라가게끔 만들어준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IC부터 설명을 하면요. 아까 원리 그대로예요. 자, RSS를 우리는 최소화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N으로 나눠주면요. 결국 MSE라고 했죠. 트레이닝 MSE. 그리고 앞에 로그 같은 경우에는 MSE가 작으면 로그를 취해도 같이 작아지죠. 이건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죠. 그 다음에 뭐 N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의 상수일 테니까요. 무시하고요.
즉, 요 첫 번째 파트는요,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이걸 감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델 플렉서빌리티를 올려주면 되죠. 즉, 프리딕터의 개수가 여기서 P인데요. 그렇죠? 프리딕터 수인데 P가 증가하면 여기 MSE는 감소하게 돼요. 근데 P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이게 이제 페널티 파트거든요. 이게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스코어가 AI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여기는 왜 M이냐, 여기는 왜 E냐,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BIC 같은 경우에는요, AIC와 굉장히 유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이에요. 트레이닝 MSE.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 number of predictor, 프리딕터의 수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페널티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AIC와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앞부분은 똑같고요. 뒷부분만 다른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AI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로 고정되어 있고요. BI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로그 n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observation 수가 굉장히 크면요. 페널티도요. 굉장히 세게 들어가요.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BIC가 컨시스턴트 하고요. AIC가 그렇게 컨시스턴트 하진 않을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스코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BIC만 쓰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실제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보면요. AIC도요. 상당히 좋은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많은 경우에 AIC와 BIC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AIC와 BIC는 사실 비슷하니까 같이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거는 낮추면서 number of predictor, 모델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동시에 MSE를 낮추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AIC와 BIC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최소화 시켜주는 어떠한 모델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거는요, 이제 멜로스 CP고요. 그냥 CP라고 주로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정의도요, 앞선 AIC와 BIC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앞부분은요,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이에요. 실제로 여기 RSS가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이죠. MSE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사실 페널티와 같죠. 그래서 여기 이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표현을 하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 그리고 이 뒷부분은요, 얘는 사실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페널티예요.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이 페널티가 증가하게 돼요. 물론 복잡해지면 이 부분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둘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AIC, BIC랑 마찬가지로요.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이제 멜로CP 같은 경우에는 요 에러 베리언스 이게 이제 선형 모델에서 y는 x 베타 플러스 엡슬론일 때 베리언스 오브 엡슬론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라고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추정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멜로CP 같은 경우에는요, 테스트 민 스퀘어 오브 에러를 뭐 제시를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파트에서, 우리 강의에서 지금 주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요. 이 멜로CP나 AIC, PIC의 이론적인 성질은요. 리니어 모델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스코어는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입니다. 근데 이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AIC, BIC, 뭐 멜로CP랑은 조금 모양이 달라요. 거기에서는 이제 앞에 MSE 더하기 페널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R스퀘어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진 않고요. 이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가 나온 배경은요.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던 R스퀘어라는 거 있죠. 그게 1 빼기 이제 residual sum of square 나누기 total sum of square 이게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요? 무조건 1로 수렴하게 되죠. 즉
number of predictor인 P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R스퀘어는 계속 1에 근접하게 돼요. 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R스퀘어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면 무조건 복잡한 모델을 고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RSS를요, M 빼기 P 플러스 1로 빼주고요. 이걸로 이제 나눠주고요. 이게 이제 RSS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입니다. 자유도. 그리고요,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요, M 빼기 1. 이건 토탈 썸 오브 스퀘어의 자유도. 참고로 이제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X, Y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실제로 리니어 모델을 적용하면 이런 피티드 라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과 이 직선과의 수직거리 제곱합이 RSS고요. TSS 같은 경우에는 X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어떤 수평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 이 정도의 수평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또 직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곱합이 T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TSS는 어떠한 프리딕트도 쓰지 않았을 때 나오는 잔차 제곱합, RSS는 주어진 프리딕터들을 모두 사용했을 때 나오는 잔차 제곱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프리딕터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RSS가 TSS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조금이라도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RSS가 TSS보다 좀 더 작아지겠죠? 네, 뭐 그런 원리로 이제 R스퀘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이렇게 자유도로 나눠줌에 따라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P잖아요. 뭐 뒤에는 이제 상수니까 P가 증가하게 되면 이 RSS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요. 작아지게 돼요. 밑에 있는 이제 TSS 같은 경우에는요. 넘버 오브 프리딕터를 뭐 개수랑 아무 관계가 없죠. 애초에 프리딕터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의 residual sum of square, 잔차 제곱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 분모 텀이 작아지게 돼요. 이 자유도가 너무 커져서. 그런 의미에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Y를 설명하지 않는 쓸모없는 프리딕터를 과하게 넣어서 모델 컴플렉시티만 올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제 R스퀘어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딕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가 반드시 증가하지 않게 되고 R스퀘어 통계량과 달리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이제 모델의 불필요한 변수를 이제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스코어들은요,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코어들이고요. 자, 이번에 설명할 거는 이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제 평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요, false positive rate랑 false negative rate 이게 있어요. 물론 이제 변형 형태도 있어요. 뭐 1 빼기, 뭐 1 나누기,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념을 알면 변형 형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설명할게요. 정의부터 설명을 하면요. false positive rate는요, positive로 분류된 negative의 비율을 말하고요. 그리고 false negative rate는요, negative로 분류된 positive의 비율을 말해요. 여기서 그러면 negative는 뭐고 positive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negative가 no고요. positive는 yes예요. 그래서 negative가 또 failure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positive는요, success, 성공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마다 이제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개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크레딧 데이터고요. 앞에서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 크레딧 데이터에서는요, 실제 고객들이 뭐 학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파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류의 정보들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산 상태가 노냐 아니냐 파산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썼을 때 그 방법이 예측한 게 이 사람은 파산을 안 했다. 그리고 파산을 했다. 이렇게 예측한 뭐 요 분류표예요. 실제 이제 스테이러스가 놓일 때 프리딕티드 스테이러스가 놓으면요. 요거는 잘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산을 했는데 예측한 상태가 마찬가지로 파산을 했다. 81이죠.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252, 23은요. 실제 yes인데 no라고 예측했으니까 error고요. 실제 no인데 yes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error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false positive rate를 우리가 구해 볼게요. 자, 이걸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no라고 하는 거는요. 총 9,667명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못 파지티브로 분류한 거는요. 23명이죠. 그래서 약 0.2%가 false positive rate고요. FPR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false negative rate는요. 실제 yes 총 333명이죠. 그 중에 우리가 몇 명 잘못 분류했어요? 252명. 그래서 75.7%가 false negative rate, FNR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제 false positive rate랑 false negative rate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false positive rate가 우리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x에 대해서 이제 probability of y가 뭐 red라고 할게요. red 그룹에 속할 확률을 예측한다고 앞서 설명을 잠깐 했잖아요. 자, 요게 예를 들어서 0.6이라고 하고요. probability of y가 이번에는 뭐 green이라고 할까요? blue라고 할까요? 뭐 여하튼 또 다른 그룹에 속할 확률이 0.4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0.6이 높으니까 red라고 주는 게 좋겠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red를 잘못 평가하는 게 싫어요. 혹은 뭐 그린을 잘못 평가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0.5로 두지 말고요. 기준이 0.7을 넘어야만 red로 우리가 평가를 하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준값을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걸 우리는 threshold라고 부릅니다. 네. threshold는 즉 0.5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threshold를 극단적으로 1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x가 어떻게 되던 간에 관계없이요. 항상 green이라고 이 observation은 green 그룹에 무조건 초록색 그룹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뭐 FNR을 낮춰주기 위해서는요. 뭐 이거 threshold를요. 0으로 낮춰요.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이 observation은 red 그룹에 속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즉 threshold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FNR 그러니까 false positive rate랑 false negative rate가 이제 어떠한 이제 상호 관계를 갖고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법이 실제로 false positive rate랑 false negative rate 양쪽 모두에서 좋은 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ROC curve예요. ROC curve는 이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인데요. 뭐 그냥 풀네임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ROC curve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ROC curve는요. 여기 X축은요. false positive rate로 되어 있고요.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요. true positive rate예요. 이제 true positive rate는요. 1 빼기 false negative rate라고 보시면 돼요. 즉 false negative rate는 낮을수록 좋죠. 이 경우에 true positive rate는요. 높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false positive rate는요.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좋은 모델이면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요. 클래시파이어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false positive rate는 거의 0인데도요. true positive rate가 1에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가 조금씩 증가해도요. 이거 입장에서 반비례 관계였으니까 FNR이랑 이제 FPR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요, 뭐 상대적으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빨간색 라인보다는 좋지 않은 방법. 이게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물론 이제 좀 더 안 좋은 거는요, false positive rate가 굉장히 증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e positive rate가 증가를 잘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더 안 좋은 거죠. C 방법이 더 안 좋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 보시죠. 이게 기준값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낮은 ROC 커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레드로 분류하던 거를 그냥 그린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그린은 레드로 분류하면 이게 그대로 역전이 돼요. 네, 이 부분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당연한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그림만 그리면은, 이게 그림 딱 보면은, A라는 방법이 B라는 방법보다 더 좋구나. 그리고 B는 C보다 더 좋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항상 근데 그림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점프도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A라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방법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기도 해요. 점프를 했다가 이렇게. 그럼 이 영역에서는 이제 B라는 방법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 방법이 더 좋은 거고요. 이 영역에서는요, 초록색 방법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Area Under Curve라고 해서 AU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다 지우고요. 실제로 어떤 방법의 ROC 커브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 영역,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영역 같은 제일 좋은 거는요, AUC가 1이 될 거예요. 진짜 이상적인 거. 근데 이거는요, 뭐 0.8 정도 되겠죠? 혹은 0.9. 안 좋은 거는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다 지우고요. 요 영역이죠? 최악의 영역이죠? 자, 요 영역은요, AUC가 0.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 요약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앞서 설명했던 테스트 MSE, 그리고 테스트 에러 레이트가 이제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항상 이제 얻을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MSE에다가 이제 number of predictor, 자, 이거를 이제 페널티로 준 새로운 방법들을 설명했죠. 네,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요. AIC, 두 번째가 BIC, 그 다음에 멜로CP. 그리고 이제 괴는 좀 다르지만, 형태는 좀 다르지만, 뭐 같은 원리, 프리딕터가 너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스코어 자체는 떨어지게 되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또 설명을 드렸고요. 요 두 개는 이제 regression. 그 다음에 이제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제 테스트 에러 레이트, misclassification 에러 레이트를 쓰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false positive rate, 그다음에 false negative rate.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숄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을 무조건 죽여주고 한쪽을 높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스레숄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법 평가할 때는요, 우리가 ROC 커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도요, 데이터 부족하면 굉장히 점프가 일어나게 돼서 어떤 영역에서는 이 방법 A라는 방법이 좋고 어떤 영역에서는 B라는 방법이 좋고 뭐 이런 이제 모호함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나온 수치적인 방법이 Area Under Curve. 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